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1일 경호 5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7령 최등림 등에게 벌을 내리고 승급과 최명기는 특사하다. 의건부에서 최등림 등의 죄를 구문하여 형률에 의거하여 아뢰니 명하여 최등림에게는 곤장 90대를 치고 도형 2년 반에 처하여 안협 관정의 노관으로 배속시키고 그 나머지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 있게 처벌하고 승급과 최명기는 특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2일 신미 첫번째 기사 최윤덕을 영중 주원사로 삼고 동소로 가무에게 가선대부를 가자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이조참이 정종승이 관직을 해임시키기를 청하다. 상언하기를 신은 타고난 성품이 완고하고 우매하여 본디부터 인지의 쓰임에는 모자라온데 삼가 생각하옵건대 성조에서 선신을 추장하여 잔약하고 용렬한 자식에까지 미치게 하여 외람이 조반의 학렬에 참여하여 직위가 상품에까지 이르게 되니 몽매한 자질의 총령이 분수에 넘치옵니다. 하물며 신은 본직이 중한 전형을 관장하였으니 신과 같은 용렬한 인품으로서는 실로 마땅한 바가 아니온데 뻔뻔스럽게 시위 소찬하면서 여러 해를 지났습니다. 신은 지금 나이 69세이므로 쇠약함이 날로 심하니 해질 무렵인 만년에 분굴쇄신하여 은혜를 갖고자 힘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만 크고 힘은 모자랍니다. 바라옵건대 임금께서는 신의 직사를 해임시켜 영구히 한가한 시간을 내리시어 여연을 보양하여 시종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선신은 자기 아버지를 말하며 시위소천은 벼슬 자리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농만 타먹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3일 임신 첫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함길도 평안도에 입거하는 백성에게 언전을 내리기를 청하다. 함길도와 평안도는 땅은 넓으나 사람은 드문데 야인이 가까이 있으면서 변방의 백성을 침략함이 해마다 없을 데가 없습니다. 또 평안도는 지경이 삼국과 연해져서 우리나라의 초면이 되어 조정사신과 본국의 입주하는 사람이 왕래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다른 도의 부강한 민호로 하여금 이사하여 들어가 거주하게 하여 변경의 텅 빈 것을 보충하려는 계책은 진실로 마지 못해하는 것이나 그 백성을 옮기는데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도 또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일찍이 함길도에 들어가 거주하는 인민 내에서 향리는 그 역을 면제해주고 자원에서 응모한 사람은 그들이 자기 도에서 서북 변경의 수자리 산 연한에 따라서 관직을 더하고 공사 천군은 천인을 면하며 양인이 되도록 했는데도 오히려 그 고향에 편안히 살고 있으면서 떠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이사하기를 싫어하여 혹은 스스로 자기를 상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하는데 하물며 지금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은 대부분 향곡의 호족이고 유품의 자재가 많은데도 유독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없다면 은혜를 베푸는 대체가 전후에 어긋남이 있게 되어 온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니 진실로 마땅히 권장 격려하는 언전을 특별히 만들어 하삼도와 황해도에서 들어가 거주하는 사람 내에서 그 호주가 본디 관직이 있는 사람은 관계를 띄어 올려주고 관직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8품 이하의 번드는 갑사의 관직을 주어 충당 임명할 것이며 만약 4품 이상을 제수할 사람이 있으면 임시에 계문하여 시행하고 또 들어가 거주한 후에 그 재간을 고찰하여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토관으로 임명하되 그 재간이 특이한 사람은 계문하여 군관으로 임명하고 서울에 벼슬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다른 예의에 의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5일 갑술 첫번째 기사 임금이 문소전에 친히 제사 지내는데 세자가 아헌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5일 갑술 두번째 기사 진양대군 안평대군 김종서 조서강에게 헌능을 살피게 하다.
이보다 먼저 능의 돌 틈에서 물이 점점 젖어드니 임금이 물이 스며서 그렇게 된 것인 줄을 의심하여 김종서와 조서강에게 명하여 이를 살피게 했는데 이는 곧 토사 사이에서 새어나온 물이었다. 명하여 띠풀로서 그 위를 덮도록 했다가 이때 이르러 다시 살펴보니 물 흔적이 벌써 말라버렸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이정령, 정인지 등에게 헌능을 수줍할 것과 순록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 강석덕과 술사 고중환 등 10인을 불러 헌능의 수도를 만드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아니한가를 묻고는 이내 풍수학 제조 성원군 이정령, 지중추원사 정인지와 고중안 등에게 명하여 헌능을 수줍할 것과 수릉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수릉은 죽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무덤이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각도 관찰사에게 입법하기 전에 창건된 절을 조사하게 하다.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길도의 관찰사에게 전제하기를 의정부에서 일찍이 수교하기를 중앙과 지방의 사사는 반드시 관청에 알리고 수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창건된 사사를 또한 부셔버리게 한다면 소란을 초래할 폐단이 있을까 염려해서 한 것이다. 또 무릇 새로 만든 법은 반드시 법을 만든 이후부터 검지할 것이요 법을 만든 이전까지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헌부에서 법을 만든 뜻은 살피지도 않고서 일찍이 창건한 사사까지도 모두 추구하게 하고 각 고을의 수령은 역시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한결같이 사헌부에 보내온 공문에 따라서 그 법을 만든 이전에 창건한 사사와 제함까지도 모두 독촉하여 부셔버림으로써 소란을 초래하였으니 그 부셔버리는 법을 만든 이전에 이미 창건한 사사는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하영과 김종서에게 개성부에 가서 목청천을 고쳐 지을 집터를 살피게 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18일 정추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 강변의 석성과 녹각성 갱참을 감고를 두어 수호하게 하다. 좌참참 황보인이 아뢰기를 지금 축조한 평안도와 함길도 강변의 석성과 녹각성 갱참 등은 있는 곳의 각 고을 수령들과 각 구자의 만호 등이 마음을 써서 수호하지 않는다면 혹은 무너지고 매이게 될 것이니 청하옵건대 속전에 의하여 매 3,000척마다 감고 1인을 나누어 정하여 수호하게 하되 뒤따라 즉시 수보하게 하고 관찰사와 적재사는 엄하게 고찰하도록 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20일 김희호 첫 번째 기사 신희에게 명하여 건강상 일출봉에서 6월 초하루 일식을 망보게 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2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산능 수리 도감을 설치하여 헌능, 권헌능, 재릉을 수리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창평부원군 이백강, 우찬성 최사강, 성원군 이정령, 조하첨찬 황보인, 우참참 이숙치, 전도절제사 이천, 지중추원사 정인지, 첨지중추원사 이우도 순도,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 강석 등을 불러 헌능을 수보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고 진양대군 이유와 안평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전교하기를 헌능, 권헌능, 재릉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기에 마땅히 국을 설치하여 그 일을 감독 관장해야 할 것이다. 그 관사를 무엇이라 이름을 짓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산능 수리 도감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내 명령하기를
예문에 있기를 군주가 왕이 오르면 관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오치를 한다 하니 미리 수령을 설치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 못된다. 또 군주가 이미 나이 늙어서 이를 만든다면 신자의 마음은 오히려 싫어하겠지만 지금 내가 나이가 늙지 않았으니 무엇이 싫어할 일이 있겠는가. 만약 산능 수리 도감을 설치한다면 수령의 일도 겸해 다스리게 하며 옳을 것이다고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하오나 다만 몇 개의 능을 한꺼번에 수리하게 되면 수령의 일을 겸해 다스릴 여가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마땅히 경등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고는 마침내 산능 수리 도감을 설치하여 신계 200강을 도제조로 삼고 하연 2000, 이정령, 김종서, 동지중추원사 이사금을 제조로 삼고 또 사부사, 판관을 각기 2인씩 두게 하였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5월 2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종정선과 홀라온의 가롱계, 오량합의 김건로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보낸 표아시라 등 구인과 홀라온의 집이 가롱계가 보낸 아들 망가 등 사인과 오량합의 집이 김건로 등 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5월 2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인사인 통사 이흥덕이 이상의 일로 아뢰다. 황제가 이상을 신용할 수 없다고 해서 조칙을 내려 연에게 붙여 보냈습니다고 하였다. 세종 7월 96년 세종 24년 5월 2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현덕빈 홍궁의 연재 의식에 대하여 아뢰다.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은 정침에서 이 일을 산재하고 향수에서 1일을 치제한다. 무릇 산재에는 치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제만은 다만 향사를 행한다. 기일 전에 장사자가 주상의 자리를 홍궁의 동계 동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알자와 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으로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축판을 영좌의 오른쪽에 들이고 패백광주리는 준소에 진열하며 향로와 향합과 촉은 영좌 앞에 놓는다. 준소는 문밖 왼편에 설치하고 새 두 개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반이와 세근이 있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주상이 연복을 입는다. 연포로서 관을 하고 수련과 부판과 병력과 최복을 벌인다. 장사자가 그 서석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수를 다 차린 다음에 알자 찬자가 먼저 점정 가운데 배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재량이 들어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 쓰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한다. 대축과 재량은 두 번 절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하기를 마치고는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대관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봉안한다. 집사자가 관세하는 자리에 나아가 잔을 씻고 잔을 닦아서 반에 두고 받들어 준소에 나아간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면 찬자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하면 주상이 두 번 절하고 곡하며 슬픔을 다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고는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면 주상이 3번 향을 피우고 집사자가 향로를 제상에 드린다. 집사자가 패백광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면 알자가 패백을 잡으라 하여 패백을 드리게 하고는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부복 곡 흥 평신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순서에 나아가 서양하여 쓰면 집사자가 수를 따르고 알자가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집사자가 잔을 들고 꿇어 앉아 올린다.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고는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주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보복 흥 쇠퇴
북항괴하라 하면 대축이 영조의 오른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꾸로 앉아 충문을 이른다. 이를 마침 알짜가 보복곡 평신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짜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며 집사자가 수를 따르고 알짜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조 앞에 나아가면 알짜가 보복곡 평신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짜가 주상을 인도하여 종헌을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찬자가 제배 곡진에 하라 창하고 알짜가 인도하여 나간다. 대추가 재량이 모두 배 위에 엎드려 있으면 찬자가 제배하라 창하고 대추가 재량은 두 번 절하고 나간다. 내관이 신주를 들여놓기를 의식대로 한다. 알짜와 찬자가 배 위에 나아가 두 번 절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제찬을 걷어치우고 충문과 패백은 구덩이에 묻는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이상의 일을 의논하여 마침내 이상을 의주에 보내 사은사를 기다리게 하다. 황희신계 하연 최사강 황보인 이숙치 권재 정인지 유계문 안지 김청을 불러 이상을 돌려보내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의논하게 하는 여러 사람이 돌려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의금부 부진무 김연지와 통사 정비에게 명하여 이상을 잡아 의주에 보내어 사은사가 오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진양대군 이유 등에게 헌능의 수보할 곳과 수릉의 땅을 살피게 하다. 진양대군 이유, 안평대군 이용과 신계하연, 이정령, 이전, 김종석, 정인지, 이사검, 조서강, 강석덕, 유순도 등에게 명하여 술사, 고중안 등 10인을 거느리고 헌능에 나아가서 그 수보할 곳을 살피고 겸해 수령의 땅도 살펴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이상이 병을 얻어 김연지에게 도로 거느리고 오게 하다. 김연지가 이상을 잡아 마산역에 이르러 치게 하기를 이상이 병을 얻었습니다 하고 겸하여 이상의 말한 바를 기록하여 아뢰니 조금 후에 김연지에게 명하여 도로 거느리고 오게 하였다. 후에 무슨 일로서 불리어 대궐에 가다가 스스로 의심과 겁을 품고 다시 북경에 보낼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제가 제 목을 찔렀으나 목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6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6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진양대군 이유 신계 이백강 등에게 명하여 건원릉의 수보할 것을 살피게 하다. 이유 이용 신계 이백강 하연 이정령 이천 김종수 정인지 이사검 유순도 조서관 강석덕 등에게 명하여 권원릉에 나아가서 수보할 것을 살피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황계, 신계 등을 불러 산릉을 수보할 일을 의논하게 하다. 황계, 신계, 이백강, 하연, 최사강, 이정령, 이천, 황보인, 김종수, 이숙지, 이사검, 조서강, 강석 등을 불러서 여러 산릉을 수보할 일을 의논하게 하고 이유와 이용으로 하여금 명령을 전달하여 수보할 형상을 그려서 아뢰게 하였다. 세종시록 96권 세종 24년 5월 2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황길도 도질제사에게 실롱한 골간 우지개 등을 진율할 것을 선지하다. 지금 경이 아래기를 깊은 곳에 거주하는 골간 우지개 등이 실롱으로 인하여 처자들을 이끌고 경원부에 이르러 양식을 구걸하여 생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자문 많으므로 적당한 데에 따라서 진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므로 여러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아른 바에 따라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예조판서 김종수는 말하기를
골간의 종족은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다른 마음이 없이 기순하여 경영의 한 지방은 편안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급한 경우를 당하였으니 비록 한 마리의 쌀을 주더라도 저들은 반드시 언덕으로 여겨 더욱 정성을 바칠 것입니다. 매 1인에 많더라도 2, 3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곡식은 5, 6도로 하고 소금은 4, 5승으로 해서 진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우참참 이 숙치는 말하기를 본인 등을 마땅히 진율해야 될 것이오나 다만 함길 또는 군수가 넉넉하지 못하니 국고의 미국을 경솔히 소비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 등이 나와서 구글하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 잠정적으로 둔전에서 생산된 것과 영중에 있는 소금과 장으로서 적당한 데에 따라 지급하고 만약 부득이하여 국고의 미국을 제사를 매기어 주게 된다면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의견을 아랜 것이 이와 같으니 또한 여러 사람과 의논한 것을 다시 자세히 참고하여 후일에 폐해를 끼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28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경흥군의 업성을 옮기고 그 옛날 업성은 군사로 방어하게 하다. 황보인이 아뢰기를 경흥군은 지형이 경사가 협착한 데다가 인간은 빽빽이 있으니 화재가 두렵습니다. 또 성안에는 물이 모자라므로 장관 계책이 없으니 청하건대 고을 사람의 소문에 의하여 신은 도관찰사나 도질제사가 더불어 다시 땅을 살펴서 업성을 옮겨서 설치하고 그 옛날의 업성은 부수어 무너뜨리지 말게 하고는 본군의 천호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방어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28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각도의 비문을 대서 신료들에게 내리다. 처음에 임금이 각도의 사사비명을 인쇄하여서 법으로 삼고자 각도에 명하여 모인하여 바치게 하니 각도에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지차를 만들고 정부를 불러 모으며 또 밀락과 묵과 모전을 거두어 하늘을 지내어서 모인하게 되니 민폐가 매우 많았는데 마침내 쓸모가 없이 되었다. 그것을 나누어 내리며 한 사람이 혹은 10여 장이나 얻게 되고 내노와 선부까지도 모두 함부로 받게 되었다. 이때 경상도 백성이 말을 지어 말하기를 민간의 정관이 다 없어지고 남은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내노는 궁중 안의 노복이고 선부는 사홍원의 종 칠품 잡직이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3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외리가 월소한 일로 사헌부의 형조와 호조의 시비를 조사하게 하다. 처음에 경상도의 진주, 창녕, 창원, 영천 등 고을에서 공리가 지차를 호조에 바치니 저하랑 이 사계가 종의 품질이 나쁜 이유로서 즉시 조흘하지 않으므로 외리 등이 정부에 호소하였었다. 후에 외리가 갓을 쓰고 호조에 이르니 정랑 이 호문과 좌랑 이 인민 등이 무례하다는 이유로서 혼장을 쳤다. 정부에서는 호조에서 외리가 정부의 사정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형조에 개하시켜 추국하게 하니 형조에서 경한 형률로서 적용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노하여 다시 아뢰기를 형조에서 호조 난관의 죄를 내보내고 도리어 외리로서 월소하였다 하면서 허리멍텅하게 계문하여 도당을 몰래 헐뜯게 되니 청하건대 사헌부에 내려서 다시 공문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때 이래로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신등은 정부에서 아랫 말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홀로 형조와 호조만 신문하니 저들이 모두 복제하지 아니합니다. 청하건대 먼저 정부인 사인을 신문하여 시비를 분별하겠습니다고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의정부에서 이 말을 듣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니 임금이 명하여 사퇴하지 말게 하였다. 이내 사헌부 장령 민건을 불러서 명하기를 내 생각에는 정부의 말이 옳은 것 같으니 그 일을 다시 묻지 말라 하니 민건이 아뢰기를 정부에서 외리를 월소한 것이 아니라 하여 수리한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비록 북을 치고 말씀을 올리더라도 반드시 사헌부를 격려하게 되는데 지금 창녕 창원, 영천의 외리들이 다만 호조에만 아리고 바로 정부에 정수한 것은 또한 월소라 하며 진주의 외리들이 오히려
오로지 호주에는 알리지 않고 바로 정부에 정수한 것은 월소라 아니하면 무슨 일입니까? 정부와 형조에서 모두 스스로 옳다고 하는데 다만 형조만 신문하고 도당은 신문하지 않는다면 그 시비를 분별할 수가 없으니 장차 법을 지키는 관리들이 모두 도당의 지위에 구애되어 패단이 이로 말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형제와 호조의 옳고 그름만 조사하라 하고 마침내 이 호문, 이 인민, 이 사계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이때 신계가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고 하연은 좌찬성이 되었는데 신계는 일찍이 진주 목사를 지냈으며 하연은 진주 사람인 까닭으로 진주의 아전들이 차례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호소하니 사원부에서 하연 등이 그 촉탁을 들었는가 의심하여 이에 이러한 청이 있게 되었다. 조흐르는 검사를 마친다는 뜻이다. 개하는 임금이 제거하는 일이며 월수는 순서를 밟지 않고 직접 상급 관하에 소청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3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가롱계의 아들 망가 등을 접대하는데 낭등리복이 다롱계라고 밀고하다. 항부인과 김종서에게 명하여 홀라온의 가롱계가 보낸 친아들 망가와 반인 구정나라와 모도호가 보낸 아들 바하다와 반인 야시 등을 예조에서 접대하게 하였다. 향화한 이만주의 관아인 혹은 낭등리복이 예조에 밀고하기를 망가는 가롱계의 아들이 아니고 곧 일찍이 본국의 병건을 침구한 홀라온의 사롱계의 둘째 아들 다롱계인데 지금 이름을 변경하고 들어와 조회한 것입니다 하니 황보인 등이 사인을 갖추고 계달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구름이 끼어 비가 내림으로 일식이 보이지 않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이흘 전유선 등이 공법을 도용하니 징계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공법이 처음 시행한 이후에는 각 고르 이속들이 인연하여 간사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재로 인하여 조관을 보내어 재상을 살펴보게 했더니 성주 호장 이흘과 서원 전유선 이관상 장무생 김승미 등이 손으로서 실을 삼고 실로서 손으로 삼아 마음대로 가감하여 잘못 도용한 것이 많으니 비록 일이 사죄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간악한 무리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하건대 이흘은 잔망한 연리에 속하게 하고 전유선 등은 함기도 맨끝 변방에 전 가족을 들어가 거주하게 장래의 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롱계의 아들 다롱계가 이름을 속이고 와서 조회한 일은 의논하게 하다. 신계하연 최사강 황보인 이숙지 정김종서 등을 불러 도승지 조서강 좌승지 이승송에게 명하여 교지를 내리기를 사롱계가 여러 번 본국의 변경에 침구하여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아간 것이 그 수요가 매우 많았는데 낭등리복의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그 이름을 속이고 와서 조회한 정상과 처리할 계책을 헤아려 결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것을 신계 등과 더불어 의논하게 하라 하니 신계 하연 황부인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사릉계의 부자가 우리 변방의 근심이 된 것이 진실로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수를 맺고자 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조에서도 또한 그들이 여러 번 본국 변방의 근심이 된 줄을 알고 매양 본조의 사신이 가다가 돌아올 적에 모두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도적은 실로 이 사랑계이다 했는데 지금 이름을 속이고 왔으니 진실로 천행임으로 놓아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로 마땅히 서울에 구류하여 종신토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이곳에 볼모로 삼는다면 사령계가 비록 짐승의 마음일지라도 어찌 그 아들을 잊고 우리 국경에 침구하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여러 번 사로잡아갔던 사람과 가축도 수여하게 할 도리가 있을 것입니다. 중조에서는 비록 이것을 알더라도 반드시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없을 것이니 혹시 이런 명령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찌 추청하는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롱계의 아들은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예주로 하여금 지금 온 오랑캐의 골로에게 먼저 묻게 하고서 그가 만약 알지 못한다면 마땅히 망가와 같이 온 사민에게 물어보고 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망가를 의금부에 가두어 등리복과 대지신문한다면 어찌 그 실정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하고서도 끝내 그 실정을 얻지 못한 것은 또한 해로울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최사강은 아뢰기를 과연 그 실정을 알게 된다면 정로의 자식이라는 이유에서만 아니라 또한 그는 정적이니 어찌 용납해 머물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즉시 극형에 처하여 국가의 큰법을 보여서 저 사람들이 들은 자에게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것이 실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아이고. 하고 이숙신은 아뢰기를 망가가 사랑계의 아들인지의 진위는 진실로 미로 조사하기가 어렵겠고 비록 미로 조사하여 그의 실정을 알더라도 다만 한 사람의 필부일 뿐이온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놓아 보돌려 보내지 않는다면 이같이 변경의 일이 많은 시기에 또한 새 혼란을 발생시켜 분노를 더하게 하면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하물며 호랑캐는 부자의 친애도 헤아리지 않으며 그들은 악한 사람이니 한 자식을 돌아보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변경의 근심이 되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습니다. 전일에 수울 자기를 사로잡았을 때도 또한 본국에서 사로잡아간 사람을 돌려보낸 사실이 없었으며 또 그을 가게를 잡았을 때도 그 무리가 오히려 몰려와서 침구했으니 이것은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주에서 그들을 접대하는 날에 마땅히 공공연히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혹시 이름을 변경하고서 와서 조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나 대국이 먼 지방 사람을 통치하고 포용하는 도량으로서 어찌 낱낱이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 무리들은 마땅히 이를 자세히 알아라 하면서 거짓으로 모르는 체 하고서 돌려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황희는 병으로 사제에 있었으므로 이승손에게 명하여 가서 이 일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가 아뢰기를 망가가 이름을 속이고 와서 조회한 것은 비록 미운 일이라 하겠지만 등리복일의 말도 또한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옛날에 광땅의 사람이 공자의 얼굴이 양화와 같다고 해서 공자를 포위했던 것인데 지금 등리복도 또한 망가를 잘못 보고서 사랑개의 아들이라 하는지 염려되니 지금은 잠정적으로 이제 온 오랑개의 골로 등 여러 사람에게 먼저 물어 이름을 변경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세히 알아서 비록 그가 사랑개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름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구류시킬 수는 없으니 망가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 무리들 중에 혹시 이름을 속이고 서울에 온 사람이 있는데 국가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 지방 사람을 포용하는 도리로서 어찌 견줄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서 저 사람들이 국가의 위력에 깊이 굴복하고 전하에 덕에 더욱 감동하게 하는 것만 같이 못합니다. 하니 그 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죄인을 얻었으니 경솔이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망가는 실로 사랑개의 아들이니 이를 알고서 놓아 돌려보낸다면 다만 악적의 관세한 꾀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이를 듣는다면 옳지 못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자세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이내 명하여 등리복을 불러서 다시 자세히 물으니 등리복이 아뢰기를 수와 사롱계의 맏아들은 이 앞서 5년 전에 이만주의 곳에서 도둑질하다가 이 장가의 아들 두만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만주 관하에 있을 때 다롱계가 그 아들 사롱계를 인도하여 이만주 있는 곳에 왔으므로 내가 그 사람됨을 보았으며 또 이만주가 사랑계와 화친을 의논할 때 다롱계와 더불어 서로 화를 쏘고 난 후에 화친을 결정했고 그 후에도 이만주와 더불어 계원 근처인 거우화 물가에서 사냥할 적에 보았으니 이로써 다롱계는 곧 사랑계의 아들인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신계 등이 아뢰기를 망가의 이름을 속인 정상은 이와 같이 명백하니 추문하에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예조에 불러서 신문하되 만약 사실대로 고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의금부에 얻어 이를 국문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양화는 춘추시대 노나라 대부 일찍이 광땅의 반원이 되어 포악한 정치를 한 일이 있었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6월 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망가 등을 불러 추궁하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므로 의금부에 가두다. 황보인 김종서 이승손에게 명하여 예조에 가게 했는데 먼저 갑옷 입은 장사 6인 건장 50인 방패 40인과 의금부의 나장 도부 외를 좌우에 나열시켜 두고는 망가를 불러 묻기를
너는 사람계의 아들로서 이름을 변경하고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망가가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낭득 리복으로 하여금 면대하게 하고 힐문하니 또한 자복하지 아니하며 역사로 하여금 그를 결박하게 하였다. 다음에 온 사람인 야시, 바하다, 구정나 등 사면에게 문이 바다하는 말하기를 곧 사람계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였으나 나머지 두 사람은 사실대로 거하지 않으므로 모두 의금부에 가두게 하였다. 황보인, 김정수, 이승손이 모두 가서 추국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계의 아들이 아니고 곧 가론계의 아들입니다. 나의 친아버지가 있는데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르겠습니까? 나의 근각은 도울오니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므로 야식의 무린이 대답하여 나는 당초 망가 등을 가르쳐 인도하여 왔는데 망가는 사론계의 아들이 아니니 어찌 감히 거짓으로 과하겠습니까? 하였다. 종일토록 되풀이하면서 일문했으나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구정나가 통사장 인기에게 몰래 말하기를 나의 본 이름은 구소시사인데 아버지는 구울오이고 어머니는 소아로서 남대에 살았습니다. 내가 계양에 가서 수자리 사는데 이만주의 관아에 침타, 남노와 동소로, 만호 등이 소금을 사려고 계양에 이르렀다가 우리 사민을 사로잡아 소로 만호가 노가 되삼아 사환했는데 수화 사론계와 가론계 등이 소로마노 아내와 심타남노의 처자 등을 사로잡아 가니 소로마노와 심타남노 등이 우리들 남녀와 말 5필을 가론계에게 주고 처자를 교환해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가론계의 곳에서 섬긴 지 8년 만에 지금 가론계의 아들 망가를 따라서 왔는데 가론계는 사론계와 제종 형제이고 망가는 사론계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였다. 황보 인등이 의금부 부진무 김연지로 하여금 구정나의 말로서 아뢰니 이 사람을 장차 중국으로 돌려보내면 중국 사람이 사유를 아울러 물어야 되고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묻지 않는 것이 편리할 것이니 먼저 처리할 일을 결정한 후에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잠정적으로 묻지 말라 하고 이내 주서 신영손에게 명하여 황희 신계하연 최사관 이숙치의 사제에 가서 이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하연 최사관 이숙치는 아뢰기를 망가는 근각도 아직 알지 못하니 처치하기가 어려운데 또 구정나의 일을 꺼내는 것은 더욱 어렵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거짓 모르는 체 하면서 권유를 묻지 않고 있다가 망가를 다 추문하기를 기다려 그 후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신계는 아뢰기를 구정나의 말은 진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이름이라는 것은 구소시사도 역시 야인의 이름이 중국 사람은 아닌 듯하며 또 전매했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중국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사실대로 구할 때까지 고려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에 따라 의금부로 하여금 중국 사람인가 권유를 묻지 말게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3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신계가 관직을 바꿔주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상언하기를 신은 자질이 박루하고 학식이 공소한데 임금의 은혜를 잘못 입어서 갑자기 제보에 이르게 되어 억지로 조정에 나오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건수한 공로로서 보답하고자 하였지만은 그러나 나이 거의 70세가 되매 여러 병이 번갈아 공격하여 정신이 혼모하여져서 작은 일에도 구애됨이 이미 심하여 임금에게 의견을 아는 적이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의견을 아뢰고자 하면 회방이 뒤따르고 작은 일까지도 또한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마침내 일이 마음과 틀려서 끝내 성효가 얻게 되니 어찌 지식이 천박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중하게 견책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물리쳐야 될 것인데도 이에 관대하게 하고 인이하신 언덕을 입어 곡진하게 용싸움을 내리시어 죽은 사람을 살려 뼈에 살을 붙이게 함이 유독 신의 몸뚱이에 있게 되니 재주가 없는 사람의 영화와 행운이 누가 신과 같은 이가 있겠습니까? 다시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신이 지극한 심정을 살피시어 신의 직사를 갈아서 신으로 하여금 현인의 등용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여 중환제를 얻게 하지 마시면 신은 연연을 잘 수행하여 다만 임금의 언덕을 송축하는 데만 부지런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연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3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성현에 따로 전호를 설치하기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함길도 이성현에는 정군이 75명인데도 단천군의 천호가 90리의 노정에 있으니 겸하여 관장하기는 없겠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성현에 따로 천호를 설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4일 개사 첫 번째 개사 황보인 김종서 이승손이 의금부에 가서 망가와 야시를 주문하다. 낭득 리복과 너와 같이 온 바하다 등이 모두 망가가 사롱계의 아들이라고 명백히 말하는데 너는 어찌 숨기고서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야시가 말하기를 망가는 사롱계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바하다가 나이가 적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며 황보인 등이 등리복으로 하여금 야시와 면대해 힐문하게 하니 등리복이 야시를 보고 말하기를 너가 여진 사람이라면 나를 모르는가 하니 야시가 말하기를 나는 너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등리복은 내가 이만주의 관하에 있을 때 너가 사롱계의 부자와 더불어 서로 만난 것이 진실로 한두 번이 아닌데 어찌 모른다고 하는가 하면서 강요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며 또 말하기를 너는 여진 사람인데 어찌 홀라운 사람이라 거짓 일컬어서 국가를 업신 여기는가 하니 야시가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진 사람인데 상을 받기를 요구하고자 하여 홀라운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러하나 실상 너는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등리복은 말하기를 내가 본국의 변경에서 2번 와서 도둑질을 하였으니 너도 또한 죄가 있다 하면서 성난 목소리를 힘차게 헬려하니 야시는 얼굴빛을 변하며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등리복에게 이르기를 너가 실상 나를 죽이는구나 하며 또 통사 황봉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등리복의 입을 중지시켜 나를 구원해주면 다행하겠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야시에게 묻기를 너가 사롱계와 이만주를 아는가? 야시가 말하기를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다시 묻기를 너가 본토에서 나서 자랐으므로 사랑계와 이만주에 거주하는 데와는 일, 이정, 노정에 지나지 않는데 어째서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하니 야시가 말하기를 내가 비록 본토에서 나서 자랐지만 그 사람된 품을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망가에게 묻기를 등리복과 같이 온 바하다 등은 모두 말하기를 너가 사롱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째서 숨기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나는 바로 가롱계의 아들인데 비록 죽는 곳에 이러더라도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을 속여서 아버지로 삼겠습니까 하였다. 황보인 김종서 이승손 등이 또 등리복으로 하여금 면대해 힐문하게 하니 등리복이 망가를 보고 말하기를 너가 나를 알겠는가 하니 망가는 말하기를 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등리복이 말하기를 내가 이만주의 간에 있을 적에 너와 서로 만난 지가 여러 번이었다 하면서 이내 서로 만난 것을 낱낱이 말하기를 위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너희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다 하면서 항가기를 더욱 심하게 하였다. 황보인 김종서 이승송 등이 망가에게 이르기를 너가 사롱계와 이만주를 아는가 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사롱계는 두세 번 서로 만나보았으나 일찍이 그에 거주한 데 왕래한 적은 없으며 이만주는 이름만 들었을 뿐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이만주가 거처하는 곳이 너가 거처하는 것과 서로 떨어지기 겨우 2일 도정인데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니 더욱 너희 말한 것이 모두 거짓임을 알겠다 하였다. 되풀이하면서 힐문하였으나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승손이 와서 아뢰기를 망가 등을 여러 날 동안 힐문하였으나 한가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신등이 당초에 정부와 의논하기를 등리복의 말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도 망가가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신을 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망가의 마음에는 반드시 내가 만약 사령배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본국에서 반드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여길 것이니 사실대로 말하겠습니까? 또 야시는 수창하여 온 사람이고 구정나는 망가의 종인이 비록 죽는데 이르더라도 또한 어찌 사실대로 고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도 구수하여 고신하여도 마침내 추문을 보지 못한다면 한가 저 사람들의 분혼만 증가시킬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망가와 야시를 다른 곳에 따라두고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본토로 보내되 이나에 변명한 후에야 놓아 보내겠다는 뜻을 보인다면 저들도 반드시 스스로 와서 명백하게 변명할 것이니 그리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황보인 김종서에게 물으니 그들의 의논도 또한 이와 같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등의 의논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내일 경등이 의금부에 가서 다시 추문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96군 세종 24년 6월 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고증나가 울며 2일 동안 먹지 않아 쇠사슬을 풀어주게 하다. 고증나가 목 놓아 울면서 2일 동안 먹지 않으니 명하여 쇠사슬을 풀어주게 하였다. 세종시로 96군 세종 24년 6월 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황보인 등이 망가를 주문하고 아리니 망가를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게 하다. 황보인, 김종서, 이승손 등이 의금부에 가서 다시 망가를 주문하니 한결같이 전일의 공수를 한 바와 같았으며 또 낭등리복으로 하여금 면대해 힐문하게 하니 또한 전일의 말과 같았다. 야시가 청하기를 국가에서 망가를 사람과의 아들이라고 의심한다면 소인을 유치시키고 나머지 세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후일에 반드시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너를 남겨두고 세 사람을 돌려보낸다면 세 사람은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다. 망가를 남겨두고 너를 보낸다면 너가 돌아가서 오늘날 일을 명백히 말하고 다시 와서 변명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야시가 얼굴빛을 변하면서 말하기를 망가가 이곳에 있고 내가 만약 돌아간다면 비록 오늘날의 일을 명백히 말하더라도 가론계는 말하기를 너가 처음에 가르쳐 인도하여 내 아들을 거느리고 갔다가 내 아들은 어느 곳에 두고서 너만 혼자 돌아왔는가 한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소인을 남겨두고 세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하였다. 망가가 등리복을 가리키면서 청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사람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과 같이 본지로 보내주면 내가 사람계에게 말하여 그 아들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돌아와서 변명하겠습니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너가 만약 돌아간다면 어찌 다시 올 수 있겠는가? 너는 마땅히 이곳에 있고 세 사람을 돌려보내 가론계 등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나를 남겨두면 나는 장차 죽을 것입니다 하였다. 황보인 등이 사연을 갖추어 개한이 명하여 황희, 신계, 하연, 최사간, 이숙지를 불러서 황보인, 김종서, 이승송 등과 함께 망가를 처치할 방법을 의논하게 하였다. 이숙지는 아뢰기를 망가는 비록 사롱계의 아들이지만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가두어 두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한갓 원한만 맺을 뿐이오니 세 사람을 석방하여 돌려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김종서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망가와 야시는 태평간에 따로 두고 고정나 파하다 등을 본토에 돌려보내어 저 사람이 스스로 와서 변명하기를 기다려 그 후에 망가 등까지 놓아보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황보인과 최사강은 아뢰기를 망가와 야신을 옥에 가둬두고 고정나 파하다로 하여금 본토에 돌아가서 변명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황희신계 하연은 아뢰기를 이 세 사람과 파다까지 석방하여 한 곳에 두었다가 몇 날을 머문 후에 파하다와 고정나는 본토로 돌려보내고 망가와 야신은 구류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황희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6월 6일 첫 번째 기사. 종정승과 종은 사랑 승화가 토산로를 바치다. 임금이 건정문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종정승이 보낸 돈사문 등 13인과 종은 사랑 승화가 보낸 고라사이아문 등 2인이 조반에 따라서 토산로를 바쳤다. 세종시로 96권 세종 24년 6월 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망가와 야신을 태평간에 두고 고정나는 파하다와 북평간에 거처하게 하다. 황보인 김종서를 불러서 조수강 이승선 등과 더불어 다시 망가의 일을 의논하게 하니 황보인 등이 아뢰기를 만약 망가 등을 석방하여 한 곳에 두었다가 몇 날 동안은 머무른 후에 파하다 고정나에게만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면 아마 분리시킬 즈음에 문득 다른 변고가 발생할는지 염려되오니 망가와 야시 등을 태평간에 따로 두고서 그 접대를 후하게 하고 고정나는 북평간에 두었다가 파하다와 같이 거처하게 하고는 하루 이틀씩 걸러 파하다와 고정나 등으로 하여금 태평간에 가서 망가 등과 서로 보게 하여 그를 후하게 대접하는 뜻을 알게 한 후에 본토로 돌려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고는 즉시 의금부에 명하여 망가 등을 석방하게 하고 망가 등에게 교지를 내리기를 너희 무리들의 공사가 각기 다르므로 너희 무리들로 하여금 다른 곳에 따로 있게 한다 하니 망가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오늘 저를 석방하니 마음이 실로 기쁩니다만 그 종말에 대한 처치를 또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진무 김년지가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후일의 일만 보고 있으라 하니 망가가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만년을 누리시고 제상께서는 백세를 누리올 것이온데 다만 중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망가와 야신은 태평간에 두고 고정란은 북평간에 두어서 파하다와 같이 거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낭등리복에게 물품을 내리다 의복과 신, 쌀, 물고기, 술, 장을 내렸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망가 등 사인에게 물품을 내리다 예조정랑 남양득에게 명하여 태평간에 가서 망가와 야식 등에게 의복 각 한 벌씩과 가 신을 내리니 망가 등이 말하기를 임금의 언덕을 입에서 석방되어 나오니 기쁜 마음이 비록 기뻤사오나 속마음에 오히려 나를 죽일까 의심했는데 지금 의복을 내리심을 받게 되니 그제야 마침내 죽이지 않을 것임을 알겠습니다 하고는 머리를 조아리고 즉시 의복을 입고 갓을 쓰고 신을 신고서 뜰에 내려가서 하사를 배례하였다. 또 감옥 안으로 하여금 파하다와 고정나에게 의복 각 한 벌씩과 갓신을 내리게 하니 또한 모두 기쁘게 받았다. 또 망가와 야시 등에게 여기를 내려 후하게 대접하는 뜻을 보였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8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의주의 박미가 남녀 3인과 요동으로 도망하니 조자를 보내 추국하게 하다. 평안도 관찰사 정분이 치게 하기를 의주사람 박미가 남녀 3인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해 들어갔습니다 하니 봉상 소윤 조자를 보내 추국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8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제용감의 종 복근 귀생 원삼이 도둑질하니 차명에 차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제용감의 종 복근 귀생 원삼이 본감의 주견을 도둑질했는데 장전을 계산하면 377관 905문이나 되니 청하오건대 형률에 의하여 차명에 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 주수 관리들도 모두 죄의 경중에 따라 형에 차함이 차등있게 하였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8일 정료 세 번째 기사 파하다와 고정나로 하여금 태평간에 가서 망가 등을 보게 하다. 망가가 파하다에게 이르기를 예저에서 서로 이별한 후에 나는 너가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도 또한 임금의 은혜를 입어 대우가 매우 후하니 충분히 기쁘다 하면서 이내 이르기를 전일에 갇히게 된 것은 전하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관인도 원망하지 않는데 다만 이만주의 수하인이 나를 가론계의 아들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계의 아들이라고 했으며 너도 또한 말하기를 가론계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로 인하여 갇히게 되었다 하니 파하다가 대답하기를 내가 잠시도 이 같은 말은 없었다. 고하였다. 통사 장인규가 말하기를 너가 어찌 이 같은 말이 없었다고 하는가. 너가 예조에서 면대에 물을 때 면백기 말을 했는데 지금 어째서 숨기는가 하니 파하다가 머리를 쓰고 대답하지 않고서 망가에게 이르기를 형이 이곳에 있고 다만 나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나는 반드시 죽고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망가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파하다 등이 나가니 망가가 문 밖에 이르러 서로 이별하면서 파하다의 허리를 잡고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조금도 죄를 지린 일이 없는데 어찌 잠시라도 의견이 다를 이치가 있겠는가 하니 파하다가 말하기를 내 뜻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다. 세종시로 96년 세종 24년 6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사은사 겸 주문사 정년이 조칙 두 통을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왕세자와 백관들을 거느리고 모하관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그 직세에 이르기를 주문은 상세히 보았나라. 이만주의 곳에 돌려보낸 시비는 이미 요동 총병에게 명령하여 보내어 교부하게 하고 아울러 이만주에게 직서를 내리어 왕의 나라 분녀로 1인이 현재 귀엄파로의 집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돌려보내게 했으며 그 범찰을 찾는 사람은 이미 공중에서 신문하여도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니 저들이 대개 그곳에 안정되어 이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사람마다 사정이 같은데 하물며 그 어버이의 분묘가 있고 왕의 무수함이 더욱 구하게 되매 차마 떠나가지 못하는 것은 역시 양심이니 그 편리한 대로 들어줄 것이요. 이미 범살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다시는 망령된 말이 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화를 취하게끔 하였지만은 그러나 승냥이나 돼지와 같은 마음이라 기필하기가 어려우니 왕은 변방의 신하들을 단속하여 그들에 대비하기를 바라오 하였다. 또 직서에 전일의 주문으로 남겨두었다는 천리영 위의 군인 이상은 이미 왕의 주문대로 인준하게 하였는데
흔일의 요동, 총병 등 관원의 주문에는 이상이 애초에 중죄를 범하였으나 사형을 용서하여 군역에 편입시켰더니 후에 도망하다가 야인에게 사로잡히더니 왕의 나라에 도망쳐 왔다고 하니 대개 왕은 처음에 그 사람 됨의 품을 알지 못했을 것이요 지금 이미 왕이 유용함을 허가하였지만은 다만 이 사람은 거짓이고 간사하니 모름지기 참작했었을 것이며 가비에 믿을 수는 없소. 또 듣건대 북은 압록강 일대의 동영리 등은 왕의 국경에 매우 가까운데 그 중에 많이 과시를 범한 무리들이 혹은 도망하여 왕 나라에 이르기도 하고 혹은 나라 사람에게 꾀이고 협박되어 간 사람도 있다 하니 이것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인이므로 신용할 수가 없어. 지금부터는 다만 이르게 된 사람이 있으면 중국 사람이든지 여진 사람이든지를 묻지 말고 즉시 사람을 시켜 사로잡아 북경으로 보내와서 중국에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라오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바하다와 고정나를 돌려보내며 망가의 일을 그 두목에게 알리다. 중국에서 바하다와 고정나를 돌려보내는데 의복과 신을 내려주고 예조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또 예조로 하여금 바하다와 고정나 등에게 이르게 하기를 지금 이만주의 관하에서 평소부터 망가를 잘 아는 사람인데 명백히 말하기를 이 사람은 곧 사롱계의 아들이로서 이름을 속이고 왔다고 하므로 망가에게 이만주의 관하 사람과 한 곳에 면대 신문하게 했더니 망가가 능히 명백히 변명해 말하지 못했으며 또 그대의 공사도 한결같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망가는 객지에 남겨두고 그대들만 돌려보내니 두목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 사실을 알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망가가 이름을 속이고 온 일에 관해 전지하다. 지금 온 홀라온의 망가 야시, 바하다, 구정나 등을 예조에서 접대하는 날에 향화한 혹은 낭등 리복이 그들을 보고는 예조에 고하기를 망가라는 이름을 이끄는 사람은 곧 수하 사롱계 둘째 아들 다롱계입니다. 사롱계가 일찍이 다롱계를 거느리고 이만주가 있는 곳에 두세 번이나 내왕했었는데 내가 이만주를 수종하였으니 명백히 보고 아옵니다 한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름을 속이고 나온 정적을 놓아주고 주문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예조에 오게 하여 주문하니 바하다마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롱계 둘째 아들 무동계인데 지금 가롱계의 아들 망가라고 이름을 속이고 온 것입니다 하고 그 나머지 세 사람 모두 숨기고 자백하지 않는 까닭으로 망가, 야식, 고정날을 예금부에 가두고 여러 날 동안 추국하였으나 그래도 자백하지 않으므로 낭등 리복으로 하여금 면대에 논변하게 했더니 등리복이 사롱계의 아들인 것과 이 앞서 서로 만나 뜨는 것을 낱낱이 진술했는데도 오히려 망가 등이 말하기를 가롱계의 아들이라 하고 등리복을 일찍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항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의 증거가 명백하니 변방을 소란시킨 정적을 쉽사리 놓아 돌려보낼 수가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망가와 야신은 남겨도 변명이 되기를 기다린다. 지금 파하다와 고정나를 먼저 돌려보내니 경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야인의 여러 곳에다 자세히 물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오도리를 효유하고 더 후하게 구휼하라 전지하다. 지금 치규를 받았는데 오도리는 분묘가 있는 곳인데 왕이 무수하기를 후하게 함으로 차마 떠나가지 못하니 역시 양심이므로 그 편리한 대로 들어주라 했는데 황제의 훈계가 친절하니 경이 그것을 잘 알아서 저 사람에게 개설하여 효유하게 하고 변장에게 경계하고 약속하여 더 후한 구휼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원부에서 승도 출입을 금하는 조목을 써서 아뢰니 조서강의 말로 대답하다. 승도를 명부에 기록하는 법을 폐지함으로부터 중이 마음대로 횡행하며 사원부에서 원전의 승도 출입을 금하는 조목을 써서 아뢰니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무엇으로서 대답하겠는가 하니 더승지 조서강이 아뢰기를
원전의 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하물며 이미 명부에 기록하는 법을 고쳤으니 만약 이 조목을 시행한다면 다시 이 법을 시행하게 되어 소란하게 되는 폐단이 실로 많을 것입니다. 이 조목을 들어 행한다면 실로 불편할 것이니 지금 마땅히 대답하기를 원전의 법은 비록 이와 같으나 명부에 기록하는 법은 이미 고쳤으니 다만 도첩이 있고 없는 것만 상고할 뿐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이 말로서 대답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96건 세종 24년 6월 1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이징옥에게 방어에 관한 지나친 포치로 발생한 10가지 폐해에 관해 전지하다. 평안도 도제제사 이징옥에게 전지하기를 어렴풋이 듣건대 경이 방어에 관한 여러가지 이로서 지나치게 포치했으므로 혹은 사주의 원망을 발생시켜 민간의 폐해를 이루게 되었다 하니 즉 모든 시설은 완급에 적중하게 되어야만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경이 지금의 일의 완급은 헤아리지 않고서 아침에 명령하고는 저녁에 독촉하여 사주들이 그 손발을 들 수가 없으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정부는 반드시 봉족인이 서로 도운 다음에야 능히 국경을 지킬 수 있는데 지금은 봉족인 등도 또한 모두 초명하여 아울러 정하여 군사로 삼은 까닭으로 정부는 공임을 견디지 못하고 봉족인도 또한 안정된 처소를 잃게 되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기병과 보병은 번갈아 사용하여 적군을 방어하는 것은 고금의 병가에서 상사로 하는 일인데 지금은 보병을 모두 기병으로 삼고자 해 독촉하여 말을 준비하게 하여 전토를 저당해 팔아서 가산을 탕진하는 데 이르게 하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건장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늙은이와 약한 이는 들밥을 제공하여 농사일을 하게 하는데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늙은이와 약한 이는 업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건장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여 두 곳에서 나누어 떨어져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농사를 그만두게 되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그 지경의 농민이 봄, 여름에는 나가 농막을 거쳐하면서 농사를 짓고 가을, 겨울에는 들어와 업성을 지키면서 도적을 피하게 되는데 지금 업성에 들어와 지킨 후에는 들판에 있는 농막을 모두 걷어치우고 부셔버려서 농민이 이듬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강변의 지역에 군막을 쭉 벌려서 설치하여 지키는 사람의 풍우의 괴로움을 가리워주는 것은 비록 좋은 계책이 되지만은 매양 비가 오고 난 후에는 즉시 무너져 떨어지므로 해마다 고쳐짓게 되면 공력이 한정이 없으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원관직은 을의 잔호로서 정하는데 지금은 정부는 이에 의하여 일체 군장을 모두 갖추기를 독촉하니 저 잔호된 사람이 어찌 능히 갖출 수 있겠는가. 독촉하기를 급하게 하면 반드시 장차 이리저리 있어야 할 것이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지금 관청에서 쇠갑옷을 만들고자 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민호에게 쇠를 거두게 하는데 본도는 철물이 희귀한 까닭으로 농구와 날마다 쓰는 기명까지 운반하여 관청에 바치게 되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강밖에 혹은 갱참을 파기도 하고 혹은 국로를 설치하기도 하면서 비록 적군을 속여 외모를 막는다고는 하지만은 적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한가 백성만 괴롭히고 이익이 없을 것이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군사들의 활, 화살, 갑옷, 투구를 만드는 도구를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준비하여 간부에 바치게 하고 관청에서 만들어 백성에게 주는 것이 마땅히 타당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왕래하면서 운반하는 노구와 공장을 밥 먹이는 수용으로 고생을 견디지 못할 것이니 그 폐해가 한 가지요. 경이 중한 명령을 받고 가서 한 지방을 지키게 되며 변방을 병비하는 계책을 곡진히 포치하니 그 마음은 칭찬할 만하나 새 법을 만들면 반드시 원망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이 떳떳한 일이니 위탕의 10가지 폐해를 내가 전해 들었으므로 그 허실을 적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과연 소문과 같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함이 많을 것이니 어찌 근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대저장수가 되는 도리는 관용과 엄격함을 아울러 쓰고 언덕과 위력을 같이 나타나게 해야만 윗사람을 사랑하여 장상을 위해 죽는 공효를 거둘 수가 있는데 경의 위력은 너무 많은 것 같고 경의 언덕은 너무 적은 것 같으니 내 말을 마음에 새겨 조속으로 잊지 말고 10가지 일의 폐해를 다시 헤아려 생각하여 그 중에서 제거할 만한 것은 즉시 정파하고 제거하지 못할 만한 것은 다시 계문하여 시행하라. 요는 인해로서 여러 사람을 통치하고 위력으로서 적군을 제어하여 변방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내가 그대에게 믿고 의지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하기를 바란다. 혹시 방어의 계책과 조치할 방법이 있으면 혐의를 피하지 말고 뒤따라 곧 계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변방 백성이 저곳의 경계에 도망해 갔으니 만약 지나치게 관대히 대하면 모든 일이 혹시 폐이해지는 근심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곱게 된다는 것이다.
윗 앞의사 이는 결코 번거롭게 말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를 생각하여 엄격함과 너그러움이 적중함을 얻어 그것이 점진적으로 성취하게 하며 오를 것이다 하였다.